뒤꿈치 축을 기준으로 좀 봐주시면 돼요. 연습할 때 지금 뗐는지. 네. 여기서 이미 답 나왔어요. 뗐나요? 아, 전혀 안 됐습니다. 전혀 안 뗐어요? 1mm도 안 됐습니다. 이런 거 세게 쳤다. 아, 이렇게 세게 줘. 살짝 쳤어. 아직까지. 왜 떨고 있죠?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90타에서 한 105타 사이에 골프를 5년 이상은 안 했은 분들이 비거리를 좀 더 보내고 싶은 사람들이 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킹라바입니다. 지금 나온 송도불도저 언팩트. 맞습니다. 비거리를 멀리 보내겠다는 이제 최종 목표는 같지만 중간 과정이 서로 다른 서로 반대파에서 나왔습니다. 여기는 고정파, 하체 고정파. 여기는 힐업파. 네. 백스윙부터 다이나믹하게 써야 된다. 이런 의견이라 가지고 아시아 챔피언을 한 경력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나 군대를 간 공백이 좀 있지만 그 전에 정말 화려한 이제 뭐 경력을 가지고 있는 두 선수가 이제 나와서 요거에 대한 얘기를 왜 나는 고정을 해야 되고 왜 나는 힐업을 추구하는지 서로에 대한 추구하는 다른 말을 약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자신의 스윙에 맞게 혹은 내가 어떤 스윙을 해야 되는지를 좀 찾아서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이 엄청나게 꼬이네요. 자, 누가 먼저 할까요? 경현이 먼저 한다고 했습니다. 가위바위보 하세요. 아까 제가 이겼던 것 같아요. 그때 엔진 나가지고 네, 다시. 자, 새로 나온 기회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이씨. 떠졌어. 패턴을 알아버렸거든요. 네, 자, 여기는 고정파. 네. 백스윙 중에 고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진짜 아예 고정이 아니고 뒤꿈치 기준으로 적극적으로 들리지 않고 어떻게든 잡아놓고 스윙을 좀 하는 류잖아요. 네. 네, 왜 고정을 해야지 비거리가 잘 난다라고? 고정을 해야지 비거리가 잘 나간다라기보다는 힐업을 굳이 해야 하는가에 대한 반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정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힐업을 굳이 하지 않는 파죠. 힐업을 굳이 하지 않는 그러니까 파. 정확히 말하면은 저는 단 한 번의 굿샷보다는 평균적인 굿샷을 위해서, 그러니까 계속 평균적으로 일관성 있는 공을 쳐야 하는데 사실 힐업을 했을 때 이분 네, 힐업을 했을 때 힐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네. 일관성이 좀 떨어지는 떨어지니까 사실이니까. 정확도적인 측면에서는 되도록 힐업을 그러니까 뭐 아예 안 할 수 없지만 좀 지향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힐업을 지향하진 않습니다, 저는. 여기도 그럼 최초 의견 한번. 갑자기. 뭐 청문회는 아니고요. 네, 힐업파를 대표해서 나오셨으니까. 일단 저희 파의 대표적인 형님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카일 형님하고, 그렇죠. 스텐 형님하고, 뭐 매튜 형님, 식구들 데리고 나오네요. 네, 카메론 형님, 저 네. 기세모 형님 등등. 그럼 저도 그럼 타이거즈님도 데리고 올 수 있는데? 근데 이게 타이거즈가 세게 칠 때 힐업해요. 저도 힐업을 완벽하게 노는 아니지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는 아니다. 아, 굳이 뛰냐 이거지. 굳이 어떻게 뛰냐, 보면. 응. 네. 그러니까 약간 떨어져 나오는 건 괜찮은데. 저도 세게 치면 조금 근데 떨어져요. 사실 굳이 뛰냐 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코스에서 뭐 굳이 뛰냐 이런 마인드인데 네. 왜 이제 뭐 연습이나 굳이 장타를 할 때만 저도 발 붙이고 치거든. 왜냐면 저도 불안하니까. 아니야, 내가 봤어. 그 뛰는 거. 아, 살살 그거. 칠 때도. 아니야. 진짜 살살 칠 때는 안 그래. 자, 그러면 이쯤에서 힐업을 안 하는 스윙 한번. 그다음에 힐업이 약간 들어간 스윙 한번. 네. 한 번씩 또 스윙을 보고. 네. 고정파 먼저. 네. 그럼 이제 왼발 뒤꿈치 축을 기준으로 좀 봐주시면 돼요. 연습할 때 지금 뗐는데요. 저는 연습생 할 때 항상 뛰어요. 연습할 땐 또 뛴다네. 리듬 때문에. 리듬감. 네, 리듬감 때문에. 그리고 사실 힐업을 지향하진 않지만 연습 스윙 때 뛰는 이유는 질면 발력을 좀 더 잘 받는 느낌은 이게 진짜 세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답이 나왔어요. 본인에게 오는 느낌을 위해서는 연습해서 네. 보여주세요. 하지만 칠 때는 아닌데. 뒤꿈치 뗐나요? 아, 전혀 안 뛰었습니다. 전혀 안 뗐어요. 1mm도 안 뛰었습니다. 약간 오른쪽으로 좀 뭐 휘긴 했지만 저희가 사실 이게 지금 몸 안 풀고 그냥 바로 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150마일 헤드 스피드에 103마일 클럽 스피드 정도가 나왔네요. 요런 게 일단 대표적인 그 고정. 그다음 힐업파. 네, 힐업파. 송도불도저가 했던 것처럼 네. 그 몸도 풀리고 워밍업 루틴 과정부터 참 신기한 게 저도 몸 풀 때 힐업하면서 몸 풀어요. 신기해. 최고거든. 진짜 최고고. 그냥 일단 지금은 뭐 설명하는 것보다는 보여드리는 거죠. 몸을 좀 풀겠습니다.
볼 스피드를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네. 완전 저기 아까 이거 힐업하는 느낌. 힐업의 정석은 요거다. 네. 나는 이렇게 힐업한다. 이런 느낌. 세게 쳤네. 아, 이렇게 세게 줘. 살살 쳤어. 무슨 소리? 무슨 소리? 살살 쳤어. 약간 이분은 이제 약간 왼쪽. 들어오고. 아까 이분은 약간 페이드. 네. 이게 혹시 힐업을 하고 안 하고도 구질 차이가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네, 잘못 맞은 거. 잘못 맞은 거. 네, 잘못 우리가 똑바로 가는 잘 맞은 것 거. 같은데? 하나 더 쳐볼까? 아야, 그만 치는 게 좋아. 왜냐면 320m가 나와가지고 네. 예, 거리상으로는 그만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래. 그러면 이제 그 어디가? 어디 가서 좀 힐업을 안 해야 된다는 약간 그런 메커니즘이나 과학적인 설명, 또 힐업을 해야 된다는 약간 메커니즘이나 네. 과학적인 설명. 가위바위보 할까요? 아니면 순서대로? 이번엔 제가 말해도 돼요. 오케이. 왜냐 먼저 했으니까. 아 상관없어 나도. 둘이 동갑이고 친구거든요. 네. 팽팽합니다. 네. 왜 힐업을 해야지 스윙 메커니즘적으로는 하는 게 더 유리하다? 아니면 본인은 왜 그런 스윙을 추구한다? 일단 사람마다 다른데요. 힐업을 하면 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나가요. 일단. 나간다. 네, 보편적으로 일단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들에 비해 이 하지의 유연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유연성, 가동 범위, 네, 유연성. 힘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근력을 보면은 남자가 당연히 높지만 네. 상하체 비율로 봤을 때는 여자가 하체가 더 유연하고 힘도 좀 더 잘 써요. 상체에 비해 여자들이. 아, 여자가 남자보다 오히려 하체가 더 발달돼 있다. 네네 맞아요. 여자분들은 유연하니까 잡고 쳐도 되거든요. 허리가 다 돌아간다. 네네. 근데 저는 여자분들이라도 잡고 추는 거 그렇게 추천 안 해요. 여자여도? 여자여도. 어. 왜냐면은 하체를 너무 잡아놓으면은 이 요추에 부하가 많이 걸리거든요. 흉추는 돌아가야 되고 경추랑 이 밑에 쪽은 돌아가야 고정이 돼 있어야 돼요. 네. 그게 이 척추의 움직임과 걔네들의 용도예요. 근데 너무 잡아놓게 되면은 여자분들은 고관절이 아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잡아놓고 유연해서 많이 돌리니까 네. 우측 고관절이 많이 외전돼가지고 부상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되게 안정돼 있어야 되는 데가 돌아가니까 네. 이게 비거리나 건강상에도 좀 안 좋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발로. 안 돼요. 중간만. 중간발로 그래서 힐업을 해서 고관절을 너무 고정시키지 말고 돌려야 된다. 네, 그리고 지면발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힐업을 해서 쳐라가 아니라 네. 힐업을 해서 잘 쳐야지 발 붙이고도 잘 쳐요. 항상 연습을 할 때 그리고 레슨을 해서 장타 쪽으로 알려줄 때 힐업을 해서 쳐보라고 해 일단. 힐업을 해보세요. 일단- 보편적으로 많이 나가? 일단 아니 왜냐면은 타이밍이나 이런 걸 좀 알아보려고. 그 사람이 타이밍이나 언제 밟아야 되는지 언제 체중을 넣어야 되는지를 네. 아나 모르나 하게 테스트 겸. 근데 테스트 겸 해서 보고 그리고 힐업을 했는데 거리가 더 줄어들면 굳이 힐업하라고도 안 해. 근데 보편적으로 힐업을 하면 많이 나가. 왜냐면은 나는 솔직히 대부분 아저씨들이 많이 온단 말이야. 그치 다들. 근데 대부분 다 뻣뻣해 힘은 좋고. 예를 들어 네. 주 찾는 층이 이제 40대 40대 건장한 아저씨들. 남자.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체형이면 당연히 뭐 이런 쪽에 유연성이 떨어지는 상태로 네. 방문을 하게 될 것이고. 웨이트도 많이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몸짱. 많이 오는데 몸짱들이. 그런 분들은 해야 돼요. 진짜. 안 돌아가니까. 아예 안 돌아. 왜냐면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케이스가 그런 네 거고. 케바케인데 시작은 대부분 그런 바디빌딩식 운동하시는 분들이 고립을 많이 해서 그런가 이게 몸을 전체적으로 잘 못 쓰세요. 스윙 시퀀스가 잘 안 맞아. 순서들. 네 그리고 상지의 힘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가지고 사실 팔로 쳐도 멀리 나가요. 그치, 그러니까 하체는 예를 들어 활용을 너무 못하기 네. 때문에 약간 힐업을 좀 네, 하는 좀 이제 권장하는 스타일. 네 그리고 사실 요즘 투어에서도 힐업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 옛날에 클래식 스윙으로 봤을 때는 선수들이 다 힐업을 했어요. 다. 왜냐면 그때는 클럽이 안 좋아가지고 감나무 드라이브로 쳐대니까 거리를 멀리 내보내야 되니까 당연히 몸을 많이 쓰고. 한 30년 전 이야기를 하고 네, 있어요. 30년 전 이야기. 네, 근데 그렇죠. 이제 클럽이 발달되면서 네. 쳐도 멀리 가니까 어느 정도 쳐도 네, 그래서 발도 붓고 우동 스윙이 좀 나왔잖아요. 그래서 고정파들도 많이 생겼다. 고정파도 많이 생겼는데 과거에 뿌리는 힐업파가 굉장히 많았다. 네. 요즘 보면 약간 회귀하는 경향이 있어요. 약 달라졌거든요. 옛날 클래식처럼은 아닌데 조금 더 클래식 옛날 스윙으로 발을 좀 많이 쓰는 걸 강조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전장이 계속 길어지고 장타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옛날하고 지금하고 평균 볼 스피드가 아예 달라요. 그렇지. 네, 그리고 상금 랭킹도 다르고 그 상위 LPGA 상위 선수들이 보면은 악력이 셀수록 상금 랭킹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뭔 말이냐면은 피지컬이 좋으면은 성적을 잘 낼 수 있다. 근데 요즘에 그 추세에 따라서
뭐 힐업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냥 요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들어보고 다시 오케이, 반론. 알겠습니다. 고정파. 그러니까 완전한 100% 자나깨나 그건 아니지만 굳이 힐업을 동원하지 않는 그 파의 고정파 대표 송동부도자의 이제 반론 혹은 최초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최초 의견. 내가 분명히 반론할 거거든. 장타 스윙이냐 그냥 골프 스윙이냐로 따졌을 땐 물론 똑같은 답변이겠지만 장타는 힐업이고 뭐 그냥 골프 스윙은 모던하게 치는 거를 얘기할 건데 저는 어떻게 보면 장타 스윙을 계속 힐업이 아닌 원래 제가 했던 스타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오히려 물어보고 싶은 게 이 이야기가 선수한테 하는 얘기냐 아마추어한테 하는 얘기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이 때문에 영상을 보는 분들은 90타에서 한 105타 사이에 골프를 5년 이상은 안 했은 분들이 비거리를 좀 더 보내고 싶은 사람들이 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대로 구력이 긴데 너무 안 나가서 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지, 분명히. 거꾸로 한 이제 15년 20년 쳤음에도 불구하고 음. 너무 거리가 안 나니까 그래서 뭐 방법을 바꿔보거나 혹은 개념을 바꿔보고자 시청하는 분들도 있긴 할 거예요. 네, 그 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타에 맞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 당신이 지금 정타를 내고 있냐? 정타에 맞냐. 맞아. 왜 떨고 있죠? 맞아. 맞아. 사시나무 떠드시더라고요 네, 지금. 일단 맞아요. 아, 일단 정타가 나고 있냐? 그러기 이제- 위해서는 벌써 알 것 같아요. 언팩트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도 많아요. 많긴 많은데 그거는 이제 좀 일관성이 뚜렷하고 정타에 잘 맞추는 사람이 힐업을 했을 땐 좋은 것 같은데 정리하자면 약간 레벨이 높은 사람. 그렇죠. 어. 근데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성인 아마추어 여성 남성들에게 굳이 힐업을 해야 하는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걸 보는 사람이 선수여도 굳이 왜 힐업을 해야 하는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클래식한 스윙은 말 그대로 나무 채워가지고 얘가 보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스윙으로 그 한계를 넘어서려고 힐업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점점 체가 발달이 되면서 너무 잘 나오잖아요. 클럽이. 사실 샤프트가 뭐 무거운데 낭창거리는 거, 가벼운데 딱딱한 딱딱한 거, 거. 뭐 이런 식으로 네. 되게 많이 조절을 할 수 있고 킥 포인트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지금 보완할 수 있는 점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피팅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부속품으로 도움을 받아서 많이 나가는 방법도 있고. 그렇죠. 피팅의 기술을 빌리는 방법도 있고. 그렇죠. 일단 얼마나 더 많이 나가고 싶길래 힐업을 하는지 저는 그걸 물어보고 싶고 일단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클럽이 워낙 많이 잘 나오기 때문에 굳이 힐업을 하지 않고 정타만 맞춰도 굉장히 많이 나갈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딱 약간 가이드를 잡으면은 당신의 지금 비거리보다 20m를 더 보내기 위해서 힐업하러 갈 것이냐 아니면 고정파로 갈 것이냐 요러면 좀 더 이제 대화를 또 이어나가는데 네. 조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강용성을 얘기하는데 뭐 뻣뻣한 사람들이 힐업을 하면 뭐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그거는 진짜 근육맨들은 저는 완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 뻣뻣한 사람들은 솔직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 되잖아요. 끝에 오픈해주면 돼요. 아, 발 각도를. 네, 발 각도 그래서 오픈해주면 골반이 더 돌아갈 수 훨씬 있게끔.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고 저는 약간 얘기하기엔 조금 어떻게 보면 비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장타를 내보내는데 저는 상하체 분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상하체 분리를 해낼 수 네. 있느냐? 능력. 네. 이게 통으로 움직이냐 상하체 분리를 잘 할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거기서 아무래도 고정파가 좀 더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땅에 더 붙어 있으니까 엑스펙터 분리가. 스트레치. 그렇지. 어깨 각도가 돌아가는 스트레치도 각도. 있고 꼭 그건 아니어도 어쨌든 상하체 분리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상하체 분리가 안 된 사람이 힐업을 해버린다. 그랬을 때 그 굉장히 같이 돌아가니까. 굳이 힐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없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저같이 트랜지션도 많이 나오고 그냥 다 됐는데 다 됐는데. 너무 한계가 안 나오면 힐업을 권장할 수 있어요. 아, 해볼 만큼 해보고 정말 나머지 수치들이 다 좋고 또 공도 오래 쳤고 적당히 잘 맞는데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 최종 선택이나 최후의 선택은 힐업이 될 수는 있다. 될 수는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 단계까지 아직
안 간 사람이 안 가도, 힐업을 먼저 네, 하는 거는 권장하진 않아요. 권장하진 않는다. 네. 이 정도로 조금 갈리네요. 네. 그래서 왜냐면은 그러니까 힐업은 굉장한 키포인트가 되니까 적극 사용하는 거를 이제 여러 가지 당신의 현재 상황에 대비해서 유연성과도 이제 관계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지. 하고 여기 송도불도저의 의견은 힐업이 순서상 나쁜 건 아니다만 순서가 아니다. 최후의 수단이나 아니 약간 나중에 들어올 보루. 최후의 보루. 나중에 들어와야 될 순서이다. 아마 이 정도의 입장으로 좀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은 다르네요. 오! 제가 열심히 들었는데 이 부분은 달라요. 바로 근데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냥 다른 거니까. 다른 의견은 얼마든지. 저는 발이 제일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도 지면 발력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부분은 또 일치는 하는데 그러네. 네. 그러니까 발력이라는 결국에 내가 땅을 눌러내는 힘이 얼마나 임팩트 때 잘 전달이 되느냐 이건데 이제 요건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최종적인 그 결과 네. 얘는 같은데 요 과정에 가는 때 그렇지. 나는 힐업을 안 쓰고 해야 더 요 결과에 도달하기 좋을 것이다. 반대로 힐업을 해야지 요 결과에 도달하기 좋을 것이다. 지금 요런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굳이 나눠가지고 제가 힐업하고 부정파지 사실 반대로 바꿔가지고 토론이나 얘기를 해도 충분히 그 입장을 대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원래는. 그렇지 원래는 그렇죠. 네. 발이 굳이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지면 발력을 잘 쓰는 것도 아니고 발이 붙어있다 그래서 못 쓰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찍어보면은. 그리고 반대로 내가 힐업을 했는데 더 못 쓰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 그럼 안 하는 게 낫죠. 근데 시커스가 네. 근데 보편적으로 순서라. 이제 발을 뛰게 되면은 도움이 많이 되죠. 지면 발력 사용하는데. 트레이닝적인 일환이나 혹은 유연성이 부족한 분들은 사실은 힐업을 어느 정도 참고해서 그리고 또 어떤 용도인지도 잘 파악해서 하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내 단계나 레벨이 아직 송도불도저가 얘기한 대로 공조차 이렇게 정타나 그 안에서 힘이 잘 전달이 안 되는 레벨이다. 그러면 힐업보다는 송도불도 얘기대로 고정을 좀 하고 훈련을 해보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 혹시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이나 아니면 최종 정리? 그러니까 반대라기 반대하게 반대죠. 싸우자는 게 아니 뭐예요? 반대인데 이거는 추구하는 방향이 너무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약간 고민이 됐는데 저는 힐업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기초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아 기초 기본. 기반을 잘 다져야지 뭔가를 세우잖아요, 사실. 근데 그 기반이 없는 상태로 세운다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이고 일단 저는 똑딱이도 원래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굳이 뭘 꼭 똑딱이를 꼭 해야 되냐. 시작할 때 너무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 골프를 다가가는 거 아닌가. 똑딱이를 시작하는 거는. 근데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여러 사람들한테 많은 걸 물어봐요. 이제 프로님들이나 아마추어 분들이나 느낌이나 뭐 생각이나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는데 제가 여러 프로님들한테 똑딱이에 대한 얘기를 한번 물어봤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거의 대부분의 아마추어가 여기가 안 나와요. 아 임팩트 이후 구간. 이후 구간이 이거 많이 나오거나 그렇지 거의 90%죠. 이거 많이 나오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똑딱이를 우리는 처음에 시작을 했으니까 이렇게 쓰는 방법을 아는데 네. 이걸 안 하고서 풀스윙부터 독학을 한다거나 그 풀스윙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이게 몰라가지고 이게 빠지거나 뭐 접거나 뭐 치킨 별의별 문제점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도 똑딱이를 꼭 해라는 아니지만 똑딱이를 함으로써 공을 맞추고 올바른 움직임이라도 먼저 배워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몸의 움직임이 잘못될 수 있어요. 힐업?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몸의 움직임이 잘못돼도 이 헤드 움직임은 잘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헤드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헤드를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데 골프에서 특히 스윙에서 헤드 무게를 뭐 잘 느껴야지 좀 거리가 장타 스윙일 수 있다라고 생각도 하고 저는 스윙이라는 그 플레인을 손 플레인 따로 헤드 플레인 따로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게 나중에는 다 똑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네. 생각을 했을 때 어쨌든 이 헤드가 잘 다녀야지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라던가 원하는 거리라도 나올 수 있는데 이 헤드가 내가 어떻게 치고 있는지도 모르고 골프채가 쳐야 되는데 자꾸 내 팔이나 몸이 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똑딱이를 함으로써 그냥
헤드가 움직임을 헤드가 움직이는 길이라던가 아니면 진짜 아주 자그마하게 공을 가운데 맞출 수 있는 능력을 조금이라도 키울 수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딱이를 어떻게 보면 반대하지만 저는 지향까지는 아니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정 기간이라도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쨌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기초적인 걸 굉장히 좀 많이 따지기 때문에 힐업을 지향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뭐 결론이 좀 어느 정도 난 것 같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둘 다 추구하는 바를 바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뭐 이제 싸우자고 나온 것도 아니고요. 이게 왜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기본기에 좀 더 충실하고 힐업은 나중에 최후의 수단이나 최후의 보루 아니면 뭐 차선책이나 뭐 이 정도죠. 뒷순서에 놓자. 그다음에 힐업을 내 만약에 이제 몸의 유연성이나 이런 상황이 안 된다라면 지금 당장 20m라도 늘리겠다 할 때 적극 어느 정도 활용하자. 이런 부분이 좀 서로가 차이가 있으니까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요. 또 영상을 만드는 저희도 이래요. 왜냐면 이게 어떤 신체 조건에 어떤 연령층에 어떤 구력에 누가 볼지 모르는 걸 대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열려있는 결말로 두 가지 좀 상반되는 다른 주제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도 시청하고 난 후에도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본인에 맞는 상황에 내가 진짜 엘리트 선수의 길을 가는지 내가 명랑 골프를 가는지 내 구력 대비 내 유연성 대비 나는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아마 스윙의 길을 좀 선택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이로 인해 이제 내가 그동안 했던 것과 뭐 스윙이나 이런 생각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들도 한번 참고하고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대로 끝나도 저 마지막. 마지막. 저는 근데 빈스윙도 빈스윙은 또 힐업하는 걸 또- 되게 추천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언팩트가 스윙을 할 때 힐업을 하는 이유를 아까 얘기했던 거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리듬이나 템포 맞추는 연습이라던가 그렇지. 지면 발력을 더 이렇게 디뎠을 때, 네. 그러니까 탁 했을 때, 이런 느낌이구나 이걸 알고서 공 칠 때 그 느낌을 살려서 치기 때문에 저는 연습 스윙 할 때는 되게 많이 추천하는 편이에요. 저거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도 되나요? 그럼요. 얼마든지. 제가 생각하는 골프의 많은 문제점이 나오는 거는 발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시작하려고 해서 문제가 많이 나요. 발이 가만히 있는. 다른 스포츠를 잘 보면은 발을 가만히 있는 그게 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드레스에서 테이크어웨이까지를 생각할 때, 이거 어드레스를 포함할 때 이게 어드레스가 아니라 이것까지 어드레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발이 네. 움직이는 근데 발 움직이는 거. 탑 프로들을 보면은 발 가만히 있는 사람 거의 없고 저희가 의식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발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밟았다가 올려요. 트리거 동작처럼 스윙 그 전에 특정 동작. 네, 근데 그것까지 어드레스라고 생각을 해서 하시면 더 잘 될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모든 테니스를 칠 때도 왜 자연스럽게 트랜지션 동작이나 파워가 생기면은 달려가면서 넓은 면으로 치니까 잘 나오는 거거든요. 야구도 마찬가지로 발을 들었다가 디디고 올리고 치잖아요. 다 똑같아요. 근데 골프는 붙어 있으니까 어렵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신경을 좀 써라. 이 정도. 마지막 말이 또 예, 끝나지 않습니다. 이구에 대한 말인데, 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여기 앞에를 좀 열라고 얘기했잖아요.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게. 예. 뭐 그걸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사실은. 그리고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그 10명이 만약에 레슨을 받으러 네. 갔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어떻게? 대부분 다 이렇게 될 텐데, 무너질 텐데, 하체 많이 쓸 텐데. 잡는 사람 솔직히 없을 텐데. 잡는 사람 여자분들 좀 몇 명 있고 근데 여자분들도 잡아도 이렇게 잡진 않잖아요. 이렇게 떨어진다거나 이렇게 갈 텐데. 근데 그런 걸 해도 사실 이게 동작이 무너져도 그건 힐업이랑 크게 관련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힐업이랑 관련 없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에 그러니까 너무 풀린다고? 잡아놓고서 이렇게 치라고 한다고 한들 사람들이 잡질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나는 많이 써 다들 하체 되게 많이 쓰는데. 예를 들어 뭐 다리가 안 떨어질 뿐 막 되게 많이 무너지거나 쓰는데? 맞아 이게 체중이 백스윙 중에 이쪽으로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진짜로 그냥 밀리는 사람도 있고 써지는 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체 힘은 있는데 여기가 없다 보니까 상체가 다 같이 가요. 함께 그래서 이렇게 무너지는 분들도 있고. 대표적이죠. 네, 뭔가 되게
알맞지 않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언팩트 말처럼 고정을 한다고 한들 고정시키지 않는다. 하체를 전혀 고정시킨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난 솔직히. 그리고 올바른 하체 움직임만 써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 한계를 넘길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지금 한계. 이게 말하자면 사실 저는 이렇게 문제점이 나왔을 때 이 사람의 스윙을 본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어느 부위가 타이트한지를 많이 봐요. 내전근이 타이트한지 외측이 타이트한지에 따라서 하체가 뭐 스웨이가 되든지 많이 빠지는지가 달라가지고 그거 많이 보고 많이 빠지는 사람들을 잡으라고 저는 사실 잘 안 해요. 왜냐면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뻣뻣하거든요. 잡으면 더 안 맞거든. 그래서 그냥 차라리 잘했다 자연스럽게 열어라. 굳이 막으려고 하면은 체중 이동만 더 잘 이게 무게 중심만 좀 바뀌고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집에서 운동을 통해서 가동 범위나 이런 걸 확보를 해놓고 그때 가서 잡아도 늦지 않다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네. 되게 맞는 말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잘못 쓰는 사람, 그러니까 제 얘기라는 게 아니라 잘못 쓰는 사람이 만약에 있어도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가 워낙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이 올바른 방향 쪽에서 좀 타협을 보려고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어쨌든 둘 다 제가 봤을 때 생각하는 건 사실 비슷한 얘기예요. 거, 네, 비슷한 같은 얘기.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맞아요. 같은 얘기고 비슷한 네. 얘기고 아까 처음 얘기한 대로 그 결론에 도착하는 목적지는 네, 네. 같은데 이제 중간 과정에 뭐 예를 들어 순서 네. 힐업을 활용해서 하체를 예를 들어 좀 활발하게 깨워줄 것이냐 네. 아니면 좀 이제 전체적인 안정감을 위해서 네. 적극 활용보다는 나중 순서에 좀 뭐 교육을 그냥 이 정도의 순서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영상을 통해서 그대로 혹은 요것과 또 다른 상반되는 내용이 있으면 또 한 번 더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본인 상황에 맞춰서 좀 네. 정리를 하고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면 레슨 받으러 오면 되잖아. 궁금하면 레슨 받으러 오시면 되잖아. 여기는 대전, 여기는 인천, 송도, 서울. 네. 인천, 인천이랑 서울 둘 다. 인천, 서울. 오케이.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어딜 가셔? 가시는 거니까 보고 가시는 거니까.